이 책은 저희가 이제 앞자를 줄여서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책의 앞에 보시면은 고미톡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가라, 미트, 이제 사람을 만나라, 그다음에 토크, 그러니까 이야기를 건네라. 이게 보험업계라든지 이제 영업에서는 좌우지간 법칙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좌우지간 나가보아라, 좌우지간 만나보아라, 좌우지간 이야기해보아라. 그래서 이 책 제목만 딱 들으면 약간 영업직에 있거나 이제 하셨던 분들은 금방 무슨 말인가 이렇게 딱 캐치를 하세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건 모르면서 못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습관을 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일단 행동하라요. 행동하라.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기본은 행동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안다 그러는 거와 아는 거와 행동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야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인간은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그다음에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제 명문대학교 학생들, 이런 많은 부류의 사람을 가지고 실험한 게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뭐 실과 성냥, 뭐 이런 간단한 도구들을 주고 가장 높이 쌓는, 이제 팀을 짰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일단 모여서 회의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조학적으로 가장 높이 쌓을 수 있을 것인가 회의를 해요. 어. 그리고 회의가 끝마쳐지면 이제 그거 나온 대로 쌓기 시작을 해. 근데 유치원생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야, 일단은 세워봐. 막 그러고 그냥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끝났을 때 누가 제일 높이 쌓았냐면 유치원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은 그냥 무조건 행동해보고, 야,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야, 다시 다 빼봐. 그리고 다시 쌓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쌓고, 다시 도전하고 했는데, 제일 높이 쌓았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어떤 교육 체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행동해야 된다는 게 몸의 습관처럼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오면서 인간은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다는 거야. 뭔가 있으면 일단 행동해보고 그걸 피드백으로 다시 고치고 행동하고 고치고 행동하고 하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 만져보고 뜨거워 하면서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어른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거 행동하면 혼날 짓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느낌으로 계속 몸에 체득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뇌 구조상 그렇게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든 일이든 처음 시작하면 그거를 뭔가 본인의 머릿속에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건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을 하셔도 사실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거든요. 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면 무조건 시작하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시작하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무조건 일단 시작하기를 계속 추천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책을 5챕터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첫 번째 챕터가 그야말로 가라. 네.
문 밖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을 만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뭐 브랜딩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문 밖을 나가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아홉 개로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무슨, 생각을, 생각을 해야지 일을 하려면, 무슨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좀 약간 역설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 이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누군가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계속 집에서 누구한테 묻고, 옆집 사람, 앞집 사람한테 묻고, 물을 때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묻는 게 가장 큰 타격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란 뭐냐면 내가 편한 사람한테 묻는다는 거야. 우리 남편이 한 번도 내가 새로 알아본 일에 해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흔히 누구한테 물어요? 남편한테 자기야 내가 이런 거 공부했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누구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쉽게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한테 물어야 되고, 해본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더 좋은 거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면 멘토한테 물으셔야 돼.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조금만 돈을 쓰면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한테 가서 배우면 너무나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좀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한테 묻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함정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서, 생각이 너무 많은 거. 그런 어떤 비전문가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생각하지 마라.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저는 전화를 잘 안 해요. 가서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없으면 뭐 다른 일이 벌어지겠지 뭐. 근데 꼭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계획했던 어떤 뭐 제품이든 어떤 개념을 전달을 해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 외에도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뜻하지 않게 갔는데 내가 만나려고 했던 고객이 없고 그 종업원이랑 이야기가 돼서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자식들과 만나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무수히 벌어져요. 중요한 건 내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우리 ABC라고 하는 비즈니스 센터에 가서 뜻하지 않게 거기에 그냥 물건 사러 온 소비자들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할 필요 없이 내가 그 장소에 가고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 벌어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우리는 직관력이라는 게 쌓여요.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그런 일을 될 거라고 상상을 하고 아시죠?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해보면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몸에 습관적으로 알아지잖아요. 자, 전문가 집단은 속칭 어떤 일을 할 때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일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하면 한참 늦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맡았어요? 어떤 회사에 처음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 하는 게 힘들고 어렵죠. 손에 익지도 않은 일이고 그 프로세스가 할 때마다 왜 해야 되는지 매번 궁금하고 매번 묻고 그런데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그냥 착착착착착 하잖아요.
점심시간 12시간이니까 내가 이 시간에 뭐 어디까지는 일을 끝낼 수 있을 거다. 그 느낌이 팍팍팍 오잖아요. 거래처 전화할 때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몸에 체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면서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다시 나아가고 그러면서 직관력이 생기고 그게 몸의 습관으로 딱 자리 잡았을 때 네, 우리는 저 친구가 일을 참 잘한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는 생각의 에너지를 줄이시고 몸으로 좀 뛴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나가야 될까?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그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편의점을 했으면 편의점에 맞는 알바생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내가 중소기업을 시작했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새로 시작했으면 아무나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건 모든 회사의 딜레마예요. 자,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삼성에서 예전에 관상 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명한 관상쟁이를 옆에 세워놓고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의 관상을 봤어요. 얼마나 이병철 회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기가 어려우면 관상쟁이까지 앉혀놓고 사람을 뽑았겠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게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 알바생 뽑아놓으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러놓고서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제 친구가 종로에서 PC방을 했었어요. 알러브 PC방이라고.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알바생 뽑는 게 알바생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뒷머리를 올렸는데, 야, 정말 이 손바닥 반만큼의 머리가 빠졌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추석 명절에 제발 좀 빠지지 말라고 10만 원씩 줬대요. 제발 좀, 제발 좀 출근해라. 근데 그 돈 받고 안 오더래. 연락도 안 된대. 전화 안 받는데요. 그래갖고 추석 명절에 자기가 거의 풀타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쓰러져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서 좋은 사람을 갖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중소기업 사장이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광교산을 일요일 날 일당을 줄 테니까 나오세요. 그래서 광교산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이런 인터뷰가 있냐라고 올라가는 날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와 버렸대.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 사장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여기서 한번 걸러버린 거야. 우리 회사와 어떻게든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을 거기서 한번 걸러버린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제 막 숨이 차고 헐떡헐떡대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뽑으려고 회사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뽑아놔도 한 달 출근하고 그만두고 3개월 출근하고 그만두고 1년 출근하고 그만둬요. 그래서 항상 회사를 운영하든 자영업을 운영하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든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 새로운 사람과 마음을 맞춰가면서 정말 나와 계속 갈 사람을 추리고 또 추리고 잃어버리고 또 추리고 그 과정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건 계속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비즈니스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누구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아, 저 사람이 꼭 내 일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할 거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이제 삶이 힘들어지고, 일이 힘들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결국 무슨 문제냐면, 내 감정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에서 10명에서 뽑아갖고 좋은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으세요? 100명이랑 했을 때 좋은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비교 우위의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볼 눈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내가 그게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직장 상사의 눈을 빌어서 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스폰서의 눈을 빌어서 내가 저런 사람을 후원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직장 사장도요 그게 100% 완벽하게 안 돼요. 30년을 회사를 운영해도 평생 갈 직원인지 아닌지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도 100% 뽑는다는 보장을 못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람과 그 새로운 사람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 평가하면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을 찾는 과정을 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계는 보통 누가 정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정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죠? 어, 이 한계를 깨야 되는 게 나가야 깰 수 있어요. 그래야 보는 것들이 많아지고 보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서 와,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저렇게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혹시 메타인지가 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인지 위의 인지예요. 그래서 인지라는 건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평소에 내가 저걸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거고 메타인지는 제 머릿속에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그러니까 제 3의 입장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라고 그러거든요. 한참 이제 한 3년 전에 메타인지라는 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 공부법.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왜 할 수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보는 거죠. 자, 이게 메타인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김경일 교수가 강의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익숙한 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김경일 교수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 차를 매일 타고 다녀. 이게 차가 익숙한 거예요. 차가 고장나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본넷을 열어본다는 거야. 자기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본넷을 열어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엔진 오일 갈 때 그거 한번 이렇게 찍어보는 거. 요즘 차는 엔진 오일 찍어보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저 뭐죠? 워셔액 집어넣는 거? 그런 거 외에는 남자들이 똑같이 열어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고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냐면 차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가서 계속 사람을 만나시고 내가 훈련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익숙해져요. 그러면 스스로 이게 훈련이 되고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사람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깨려면
못할 것 같은 것도요, 계속 만나시고 계속 보셔야 돼. 계속 들어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미팅을 계속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야. 미팅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고 계속 똑같은 걸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갖고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게 네, 한계를 깨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그 한계가 내 발목을 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결국 인간의 능력은 다 똑같은데 능력을 발휘하느냐, 못 발휘하느냐. 그거는 처음에 행동을, 스타트를 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결과가 나게 되는 거죠. 더 간절하게 생생하게 꿈을 꾸세요라고 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언제까지 뭘 이뤄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막 그러게 외치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도전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인지심리학자가 뭔가를 도전하고 해내려면 해내겠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지금 그 상태에 와 있다라고 인식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1억을 벌고 싶어요가 아니고 이미 1억을 번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적으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 내가 이미 된 것처럼 나는 누구이다. 나는 이걸 이미 가지고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적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감정에 있을 때 그런 행동과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행동을 할 때 그런 감정 상태를 거꾸로 느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정신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느낌 자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도전할게요. 뭐 해내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내가 실패, 아직은 해내지 못한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그 느낌대로 된 거를 자꾸 상상하라는 거죠. 요 간단한 걸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해빙이에요. 해빙은 뭐예요? 해부에 ing를 붙여서 갖고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음을 느끼라는 거야. 그러니까 빵을 먹고 싶다가 아니고 내가 이미 빵을 먹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우리는 군침이 돌잖아요. 군사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갖고 야, 저 산만 넘으면 그 탱자가 아닌가? 귤의 신맛을 상상하게 한 거죠. 네, 나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이 병사들이 그 신맛을 상상하니까 막 입에 침이 고이는 거야.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고비를 넘겨서 진군을 했다. 뭐 이런 고사성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꼭 이룬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내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생생하거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야. 왜 우리가 여행을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그 사람이 감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큰 감동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 경이로운 상황에 접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그런 감동,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품, 이런 거에 감동을 했을 때 그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다이돌핀이 인간이 감동했을 때 나와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자꾸 여행을 떠나고 그 그랜드 캐년 같은 거, 그 가서 보면 뭐예요? 그냥 사막에 낭떠러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본 사람들은
그 감동, 대자연의 감동을 하면서 다이돌핀이 나오고요. 그런 거에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 살아갈 때 힘을 내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올라가면 자꾸 예술품들, 그런 어떤 그 오페라 이런 것들,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런 것들을 느끼려면 나가셔야 돼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느낄 수는 없어요. 물론 좋은 영화나 좋은 음악을 집에서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들도 뭐 조금은 있겠지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요즘에 카페가 왜 이렇게 많아져요? 그 코로나 때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가서 수다를 떨고 누군가 만나고 할 때 감동적인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자, 다섯 번째가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숫자로 정하세요. 여기 보면 이제 열심히, 제대로, 충분히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목표를 외치실 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열심히가 뭐예요? 충분히 했어요. 그 충분히가 뭐야 도대체? 아, 그래서 그런 추상어는 본인의 기준일 때죠. 본인의 기준. 근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아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세운 기준으로 가셔야 돼. 100, 100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100점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100점. 그러니까 100일, 100번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목표를 숫자로 세웠을 때 사람은 도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해낼 때 보시면 항상 70% 지점에서 허덕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만들어 놓은 100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허덕이는 이 시점부터가 사실 진짜거든요. 요번에 그 굿모닝 할 때, 굿모닝 그 운동법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이 등치 크신 분,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100번을 하는데도 힘들지 않으면 그 운동 안 한 거라고. 그러니까 105번, 110번, 120번을 하면서 정말 근육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은 그 느낌이 왔을 때가 비로소 근육이 생성되는 진짜 운동을 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3%, 6%, 9% 해나가면서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15% 하는 것도 정말 죽을 똥살똥 왔는데 SP는 어떻게 가요? 그 말은 내가 팔굽혀펴기를 10개만 해도 막 팔이 땡겨갖고 죽을 것 같은데 팔굽혀펴기를 50개를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10개를 하고 나면 근육이 붙어서 15개가 되고 15개를 극복하면 20개가 되고 20개를 극복하면 30개가 되고 돼져요. 턱걸이를 하나도 못했던 사람이 계속하면 3개를 하고 5개를 하고 10개를 하고 20개를 하고 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되려면 목표를 정했을 때 그걸 해내는 힘이에요. 어,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돼. 그래서 숫자를 정해 놓으시고 하셔야 돼요. 글쓰기도 똑같아요. 마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감 시간에 악착같이 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도 그러죠.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내겠다. 내 성장을 할 때 너무 좋은 게 매달 매달 3%, 6%, 9%라는 그 한계선을 정해준 게 난 이것 때문에 뭐 비즈니스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지만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편의점 해보세요. 매달 매달 매출액이 있고, 그죠? 매년 매년 매출액이 숫자로 정해져 있어요. 직장 가도 마찬가지고. 어,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그 설계 업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나갈 때까지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막판에 가면요, 밤새워서 도면 그려야 되고, 맨날 그 마감에 쫓기면서 해내는 상황이 와요.
근데 그때 내가 실력이 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도면을 일주일씩 걸려서 그리던 도면을 막 1시간, 2시간 만에 수정해갖고 내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숙달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할 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갖춰지기 때문에 예, 계속 도전하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이제 Y가 있어야 될 때 우리는 그걸 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추종자 성향을 가져요. 팔로워의 성향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되게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인과학적으로 그렇게 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성격 분석해 보면 이제 D타입이라고 하는 성향들이 있죠. D타입이 많으면 우리는 전쟁으로 이미 지구는 이미 멸망했을 거야. 근데 대부분은 S타입의 성향을 가져요. S타입은 누가 하면 따라가는 성향들. 그래서 아마 나가셔서 누군가를 만나시면 대부분이 팔로워 성향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95%는 팔로워 성향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 그러니까 팔로워 성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갈 때 내가 조금만 주도성을 발휘하시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 그럼 너 믿고 하면 돼? 그리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익히세요. 나도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마음이 들 때, 아, 내가 자신 있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날 따라오겠구나. 95%가 팔로워라니까요. 비즈니스가 얼마나 쉬워요. 내가 조금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움직이시면 돼. 근데 그게 움직이려면 내가 Y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하다 보면 한계선에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지치고 힘든 걸 넘어서는 건 뭐냐면, 스폰서는 지치고 힘든 상황이 없냐? 아니에요. 다 힘들어. 근데 그거를 왜 극복하고 넘어가냐면 Y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려고 할 때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를 자꾸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자꾸 정립을 하라고 하면 뭐냐면 철학과 가치관이에요. 이거를 세워 놓으셔야 내가 Y가 있어야 나아갈 수가 있고 힘든 순간을 버텨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 더 여기에 이제 3회 법칙이라고 그랬죠. 커뮤니티를 만드셔야 돼요. 그룹을 만들면 내가 누군가와 하기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힘을 믿고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주도적인 리더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러면 일단 저 사람만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리더가 되시려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도 힘들어, 나도 죽겠어, 나도 못하겠어라는 말을 입 밖에서 내뱉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도 같이 흔들려 버려요. 예전에 저희가 한 10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너무 더운 거예요.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도. 근데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씨, 더럽게 덥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덥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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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결국은 이렇게 더워갖고 못 해먹겠어요. 스폰서님, 너무 더워요. 이래갖고, 결국은, 어디 시원한 데 잠깐 갔다 오세요. 그래갖고,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누구 하나가 그런 걸 하면, 이게 습관적으로 확 전파가 돼요. 근데 거기에 누구 하나가 주도적이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더워도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뭐, 우리 1시간만 버티면 돼요. 우리 지금 뭐 3시간 버텼는데 이거 못 버티겠습니까? 그러고 해나가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누구도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누구 한 사람의 불평불만 때문에 그냥 확 전염이 돼서 스톱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사람들은 얼마나 팔로워 성향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제가 3회 법칙이라고 적어놨지만, 사람은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명이 모이면 팀이 만들어져요. 팀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수가 돼버려요. 다수가 되면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해나가겠다 그러면은 같이 할 수 있는 나까지 포함해서 세 명을 만들어 보세요. 근데 희한해요. 역사적인 어떤 약속이나 한 듯이 역사적인 역사서를 보면 항상 세 명이 팀을 만들고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죠? 우리 삼국지도 유비관우 장비 세 명이 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세 명의 힘으로 제갈공명이 나오고 조자룡이 나오고 하면서 결국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셔도 세 명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시고 스폰서와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스폰서와 자꾸 팀을 만들어 보세요. 어, 근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누군가가 뭘 만들었는데 내가 자꾸 끌려간다. 그러면 이걸 비판적인 사고로 깨 부수셔야 돼. 그래서 이걸 못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기 집단에 빠지는 거예요. 세 명이 팀을 만들어 갖고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군가와 같이 할 때는 세 명의 팀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끌고 가지만 내가 끌려가지 않아야 될 때 정신 바짝 차리시려면 비판적인 사고를 이때 발휘하셔야 돼.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아닌가? 냉정하게 판단하셔갖고 깨부시지 않으시면 쉽게 사기 집단에 끌려 나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 나타낸 책이 그릿이에요, 그릿. 사람들은 막 폭발적인 열정으로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릿이 뭐냐면 그냥 꾸준하게 묵묵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자들은 열정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 그릿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될 때까지 그냥 하는 힘.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내력이라고 그러죠. 리티보스 회장님이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과 끈기.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는가? 중간에 하다가 너무 많은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목표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한 일들을 잘 뒤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순간을 꿋꿋하게 참고 넘어서 도착해 봤더니 그게 내가 원하던 곳이었네. 그러면서 아, 내가 성공했구나라는 걸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성공과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이 왜 차이가 있냐면 학교 다닐 때는 숫자로 된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요. 100점이라는 목표가 있고 반에서 몇 등이라는 목표가 숫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해야 성공이라는 것도 모르겠고 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죠? 제가 블로그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일을 쓴다고 열심히 썼지만 100일 썼다고 뭐가 딱히 성공했다고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일을 써야 되나? 300일을 써야 되나?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매일 써야 내가 원하는 성공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그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어. 그래서 지금 제가 1300 지금 거의 80일 가까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도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사실은. 1500일을 쓰고 그만둘까? 이왕 쓴 거 2000일을 쓰고 그만둬야 되나? 책을 한 5권쯤 내는 게 성공인가? 이게 막막하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한 권이 나와.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두 권이 나와.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강의에 초대를 해.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인정하네?
아, 여기까지가 성공인가? 아, 아직도 더 해야 성공인가? 몰라요, 아직. 근데 이제 남들이, 와, 당신은 뭘 했으니까 성공했네요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만족이 생기는 것 뿐이지, 애매한 거예요. 그 우리 비즈니스가 왜 쉽냐 하면 매달 매달 이만큼 하면 당신을 SP로 인정해 줄게요 하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왔구나. 이렇게 해서 6번을 했더니 플래티늄이 됐네. 와,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성공했구나.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또 에메랄드가 있네. 그 위에 보니까 또 다이아몬드가 있네. 다이아몬드가 또 수석이 있네. 아, 이거 또 더블이 있네. 크라운이 있네. 계속 있어.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멈추는 순간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은 성공은 열정으로 뭔가 팍 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계속하는 그릿이다. 이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뭔가 나는 해야 되는데요. 열정이 안 생겨요. 그 얘기는 아, 못하기 때문에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도 그 내용을 썼잖아요. 어, 못하니까 자기는 열정이 없어서 이걸 못하겠대. 근데 어디까지 계속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 재밌잖아요. 잘하는 일은 재밌거든요. 왜 남들의 인정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열정이 생겨. 그 열정의 실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끔은 이제 나를 가슴 설레게 하는 일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해보시라는 거예요. 잘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반복하고 또 해보고 개선점을 찾고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안 읽으셔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습만 하면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잘하는 게 뭐냐면 남들도 하면 다 잘할 수 있는 수준. 누구나 조금만 연습하면 그냥 잘할 수 있는 수준에 가요. 그런데 최고의 수준에 이르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의식적인 연습은 뭐냐면 전문가한테 물어서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맹연습을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리고 그 고비를 하나 딱 넘겨서 그 하나를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이제 자유자재로 내 마음처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극복하고 세 번째를 극복하고 네 번째를 극복할 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직종에서 정말 프로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책에. 그걸 극복하는 힘은 계속 그리 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이유가. 그래서 내가 재밌는 일을 한다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을 반복을 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잘하게 만들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기타를 칠 때 아무리 쳐도 안 늘어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기타를 쳐서 노래 한 곡을 내 맘대로 칠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재밌어져요. 그래서 기타를 칠 때 제일 쉬운 곡이 요 최근에 이제 작곡하신 김민기 씨의 아침 이슬. 아침 이슬은 코드 딱 4개만 외우면 돼. 너무 쉬워. C, A 마이너, D 마이너, G. C, A 마이너, D 마이너, G. 이 4개 가지고 곡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가.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고 그거를 쉬지 않고 틀리지 않고 그 곡을 딱 부르게 되면 그다음부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열정이 생기려면 잘해라. 열정이 안 생겨요. 그 말은 나는 이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라고 해석을 하셔도 아마 똑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잘하려면 자꾸 물으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이 문 밖에 나가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때 행동을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자꾸 상담을 하시고 어, 그런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의식적인 연습을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찾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지 마시고 안 되는 걸 아셨으면 뭘 고쳐야 되는지를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안락지대를 벗어나라. 어, 내가 너무 편한 것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여자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나이가 어려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자꾸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본인의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여기 이제 맥도날드의 창업자인 레이 크록 이야기를 올려놨는데,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를 창업할 때 이미 50이 넘었어요. 그때 당뇨병이 있었고, 췌장에 문제가 있었고, 관절염이 있었어요. 완전히 할아버지죠. 그런데 그 50에 넘은 나이에 열정을 발휘해서 어, 맥도날드를 차렸단 말이에요. 혹시 아실라나 모르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맥도날드는 레이 크록이 만든 게 아니에요.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에 그 쉽게 얘기하면 믹서기를 납품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믹서기를 납품하다가 본 거야. 와, 이 맛있는 햄버거를 다른 데서도 맛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한테 얘기를 꺼냈어. 이 맥도날드 형제는 자기들은 또 차리는 게 싫다는 거야. 지금도 만족한다. 만족해. 그래서 레이 크록이 그러면 너네 이 맥도날드 만드는 이 기술과 이걸 나한테 팔지 않을래? 웃기죠. 어. 자기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레이크록한테 모든 지분을 넘겼고 레이크록이 그걸 가지고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자꾸 행동하시면서 새로운 일, 새로운 개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보셔야 돼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일들이 널려 있거든요. 자,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가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계속 가던 데를 가세요. 계속 가던 데를. 요거는 저희 비즈니스에 제가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갈 데가 전업 들어왔는데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안산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어, 친구들은 낮에 전부 다 직장에 있었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최유전님 아는 언니가 미용실을 했어요. 근데 거기랑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나 그 미용실에 가서 죽치고 앉아가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랬더니 안산 일대학의 학생들도 알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학생들이 나한테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 미용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인터넷 기사인 줄 알아. 그 정도로. 근데 그 아가씨들이랑 학생이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건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이런 거 아냐. 그래서 얘기가 걸어서 아토피 이야기가 됐고, 나중에 상담 이야기가 된 적도 있고요. 호프집 사장님이 머리 깎으러 와갖고 제가 이야기해서 탈모 상담도 했고요. 위에 분식집 아주머니가 놀러 오셨는데 협심증 증상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되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이야기가 돼갖고 또 상담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미용실에만 앉아 있어도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가는 미용실 계속 가잖아요. 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미용실의 원장님까지 다 우리 소비자가 됐고 어. 그래서 주기적으로요, 가는 모임들을 바꿔보세요. 제가 좀, 이거는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교회도, 내가 뭐 본의 아니게 교회를 바꿨는데, 그 바꾼 교회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지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은 에메랄드인데 남자분이 그 조기 축구회를 몇 달에 한 번씩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만나고 미팅도 했고 오고 해서 거기서 사람을 찾아갖고 에메랄드를 봤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내 이야기를 알아들을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고요. 더 많은 사람은 우리 제품을 쓸 사람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인식을 시키셔야 돼. 그 인식을 시키는 방법이 가는 곳에 주기적으로 같은 공간에 계속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네. 그죠? 버스 탈 때도 계속 내가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보세요. 그러면 서로 인사만 안 했지 알아요, 서로. 그죠? 같은 시간에 계속 가서 만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예요? 학교잖아요. 회사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은 회사에서 후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주기적으로 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 카페도요, 가던 데 가시고, 철물점도 가던데, 미용실도 가던데, 세탁소도 가던데, 계속 가서 싸우시고, 할 수만 있으면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커뮤니티를.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시고. 요즘에 당근마켓 이런 데 보시면 좋은 모임들 많잖아요. 그죠?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고명환 씨가 처음에 메밀꽃 필 무렵을 성공시키려고 할 때 뭘 가지고 했는 줄 아세요? 그게 맘카페예요. 맘카페 엄마들의 파워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그 엄마들한테 서비스와 혜택과 이런 걸 주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의 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건전한 모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독서 모임도 있고, 뭐 영어 회화 모임, 중국어 모임, 일본어 모임, 막 이런 모임들. 그래서 우리가 요리도 사실 일종의 모임 만들기잖아요. 그걸로 해서 뭐 퀸을 팔려고 하냐, 그게 아니고, 먹으러 오는 엄마들, 꾸준히 주기적으로 오는 엄마들, 나와 친해질 것이고, 친해진 엄마들은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이고, 그런 엄마들의 힘을 이용을 해서 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하는 요리 미팅보다는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계속 올 수 있는 미팅을 만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퀸즈데이를 3개월, 4개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데리고 왔던 사람은 이번에 안 데리고 와가 아니고 계속 데리고 오게 하시고 저희가 목요일마다 하는 이런 미팅에도 뭐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봐라. 계속 내가 어딘가 움직이고 있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세요. 그래서 상대가 그걸 익숙하게 자꾸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9가지를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그냥 사실 뭐 쭉 듣고 보면 제가 긴 설명을 드렸지만 별거 없어요. 딱 하나만 하시면 돼.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가고 네. 뭔가 해야 될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일단 해보셔라. 그거 실패한다고 뭐 하늘이 두 쪽 나지 않고 내가 한번 행동했더니 누가 그것 때문에 뭐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하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행동하시고 하다가 좀 부족한 게 생기면 자꾸 물으시고 그래서 행동 교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아시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